보험을 이렇게 들 때 크게 이제 암, 뇌, 심장, 그리고 요새 뭐 치매, 그죠? 네. 치매, 간병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이런 보험들을 보통 드는데 보험을 이렇게 따로따로 들면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들어요. 네네. 그러면은 제가 오랫동안 보험을 하고 살아오면서 보면은 이런 진단을 3관왕, 4관왕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암 걸리고 또 뇌출혈 뭐 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이 거예요? 중에 하나가 걸리거나 대부분 안 걸리거나, 그죠? 네. 근데 주변에서 보험을, 그런 그죠? 거. 이렇게 네. 이렇게 든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 걸려도 세 개의 비용은 그냥 지출한 거잖아요. 그죠? 네. 지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걸 비켜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죠? 예를 들면 간경화다. 그죠? 간경화로도 암 이상으로 심각해질 수 있는데 그건 여기에 없는 거예요. 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저희 프루덴셜에서 판매하는 일반 사망이라는 일반 사망 1억 원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는 이런 문제 중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80%를 줘요. 80%. 그죠? 1억 원이면 8천만 원. 아, 그죠? 2억 원이면 1억 6천만 원을 주죠. 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2천만 원을 받아 가지고는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료비들이 이제 많이 오르고 이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이제 한 6년 전에 이 충치가 생겼는데 바빠서 이제 치과를 못 갔는데 그 바이러스가 치신경을 타고 심장으로 내려가서 심장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생존하지 못한다. 이걸 아산병원에서 판정을 내려요.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고 2달 반 후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이제 심장 이식 수술을 하죠. 40세에 30세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심장을 이식받아요. 그런 경우 비용이 되게 많이 들겠죠. 많이 2천만 원 가지고는 치료비도 될 수 없을 뿐더러 깎아서로 치료비를 내더라도 정상 생활을 할 때까지 의료 생활비가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럼 돈 걱정을 하는 거죠. 건강 걱정보다는. 네. 그죠? 근데 1억 원을 가지고 있다면 8천만 원, 2억 원을 가지고 있다면 한 1억 6천 원. 이제 그런 경우에 이렇게 보장을 받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보장을 받는데 이 프루덴셜은 이런 이제 심각한 상태가 됐을 때 이제 다른 보험사들이 CI 보험이라는 걸 팔아요. 네. 그때 이제 프루덴셜은 그거 그렇게 들지 말고 이거 그냥 갖다 써라 CI 상태. 그리고 또 다른 보험사들이 간병보험을 많이 팔아요. 네. 그런 간병보험을 팔 때 그런 간병보험 들지 말고 이거 갖다 써라 80%를 간병보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억짜리를 들면 1억 간병보험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보험신문에서 전화가 왔어요. 프루덴셜 딴 데는 치매보험 팔라고 난리가 아닌데 거기는 치매보험 안 만드냐. LP들이 치매보험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없냐. 근데 요구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신기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미 치매 그런 거 예상이 돼서 그런 요구가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옵션으로 준 거예요. 무료로. 그러니까 치매보험을 다시 만들 이유가 없죠. 그리고 여명급부라는 그 심각한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이게 50%에서 올해 80%로 늘어났어요. 80%. 예. 작년까지는 50%였죠. 그런데 다른 데들은 이게 80% 늘어나면 새로 가입하는 사람한테만 그렇게 줘요. 근데 프루덴셜은 이 혜택이 좋아지고 옵션이 새로 생기면 과거에 든 사람한테 혜택을 다 주는 거죠. 그럼 과거에 가입하신 분들도 또 다 80%로 그대로 다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실버너싱이라고 이 간병보험도 2006년도에 생겼는데 네. 2006년에 이전에 가입한 사람한테도 다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1억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새로운 니드가 생기면 거기에 그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 하지 다시 돈을 내서 이거를 가입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프루덴셜은 뭘 먹고 사느냐. 그렇게 다 퍼주고. 네. 근데 이걸 설명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건 너무 좋다. 근데 1억 가지고 부족하겠는데 이걸 1억 5천 2억으로 늘리고 싶은 거예요. 그죠? 늘리면 전체 한도가 올라가요. 그렇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건 너무 좋은데
우리 자식도 언젠간 이게 필요하겠다. 그럼 자식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또 누구한테 좋은 사람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윈윈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내가 병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전투가 네 군데서 벌어진다 그러면 그냥 사이좋게 이렇게 4등분해서 나눠주는 것보다는 어디가 진짜 그 취약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다 집중 지원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그 이거는 그런 효율적으로 쓸 뿐더러 이 사이를 나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이를 비껴가는 새로운 질병으로 인해서 심각한 상태가 되는 그런 부분까지도 다 커버를 하죠. 그리고 이거는 일관왕을 하거나 대부분 안 하거나 그죠? 아무것도 안 걸리면 그 행복하긴 한데 보험으로 보면은 괜히 비용을 지출한 거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런 일이 없더라도 언젠가는 1억을 주죠. 그죠? 매몰되는 비용이 하나도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오늘 고객님은 지금 이제 종신 6천에 정기 1억 이렇게 가지고 계세요. 제가 그죠? 그렇게 가지고 예.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6천을 가지고 종신토록 갈 수 있을까요? 이걸 가지고? 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죠? 그래서 이 1억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한 60세까지 보장을 해주는 건데 그때까지 보장해주는 정기보험이. 그러니까 정기보험은 보장은 똑같은데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런 걸 기간이 똑같이. 60세까지 61세 되면은 보장 못 받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게 6천이고 이게 1억이다. 그러면은 이 밑에 거는 언젠가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네. 집으로 치면 자가고 이건 월세예요. 그때까지 저렴하게 내지만 소멸돼서 이제 없어지는 거죠. 60살까지. 네, 그래서 이 퍼즐로 보면은 그 이 부분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죠? 정신도록 이걸 이렇게 커버하는데 이게 없다고 그러면은 어차피 뭐 치매, 간병 이런 보험을 또 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요구들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근데 보험의 이렇게 체계를 이렇게 보면은 보험이 이제 이게 국민건강보험이 네. 최고 최대의 실손보험이에요. 네. 그리고 일반 사망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진짜 심각한 상태. 네. 예?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상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보험의 큰 축이에요. 그런데 국민건강보험이 또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 의료보험이 안 되거나 이제 적용이 안 되거나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민간 실손보험을 드는 거죠. 그리고 그 이 일반 사망에서 커버하는 이런 심각한 상태가 아닌 간단한 암이라든가 뭐 이런 그 어떤 건강상의 수술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건강보험을 드는 거죠. 근데 이것도 뭐 그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죠. 네. 여기에 한번 집을 한번 그려보세요. 집. 집이요? 뭐 모양을 보려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도 그 좀 집을 특이하게 그립니다. 그런가요? 보통 이렇게 지붕을 그리는데 기둥을 먼저 그리네. 저 건축 오, 전공해서 그래. 집 지을 줄 알거든요. 그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집을 그리라면 이렇게 네. 그래요. 대부분이 거의 99%가. 근데 이제 지붕부터 그리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근데 지붕부터 짓는 집은 없거든요. 네. 그죠? 기초 공사를 하고 기둥을 올리고 이제 지붕을 올리죠. 그런데 그 이 집에서 이 일반 사망이라는 거는 이 주춧돌에 해당이 돼요. 주춧돌에. 그죠? 주춧돌에 해당이 되고 이 보조적인 거는 지붕에 해당이 돼요. 그럼 주춧돌은 특징이 뭐냐면 눈에 잘 안 보여요.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그죠? 주춧돌이 빠지면 집이 무너지죠. 네. 그래서 이 주춧돌은 무거워야 돼요. 지붕은 가벼워야 돼요. 네. 그래서 무겁다는 얘기는 보험료도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큰 금액이 보장이 돼야 돼요. 근데 지붕은 가벼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실손보험도 국가에서 이걸 10만 원, 20만 원짜리 실손을 드니까 강제적으로 그거 들지 말고 단독형으로 들어라. 만 원, 2만 원짜리. 왜 이 흔들리는 데다가 뭘 붙여놓으면 전체가 흔들리죠. 네. 그래서 지금은 단독형만 팔려요. 실손보험. 그래서 이 건강특약도 아주 가볍게 해야 돼요. 네. 1,000만 원, 2천만 원 커야. 그런데
암 진단비 1억짜리 보험들이 막 나오거든요. 네. 그럼 암이 정복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80세 보장인데 79세까지 암이 안 걸렸어. 너무 고민되잖아요. 그죠? 80세 지나면 아무것도 안 받는데. 아플 수 그래서 없으니. 그런 보험이 그래서 지금 보조적인. 근데 지금 이제 방송을 보면은 보험을 컨설팅 해준다는 걸 보면 보험료를 다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줄여줬냐 그게 그 사람의 능력으로 평가를 받아요. 네, 며칠 전에 TV 보니까 나와가지고 종신보험은 가입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 그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주춧돌에 해당하는 이 일반 사망이 네. 이건 언젠가 받으니까 사실 뭐 적금하고도 같잖아요. 만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언젠가 만기는 돌아오는. 그러니까 그 종신보험 일반 사망을 줄여주고 그걸 정기보험으로 갈아타게 하고 자기네 보험을 파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주춧돌을 빼고 있으니까 되게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이 주춧돌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보험의 전체 체계를 알아야 내가 지금 이 퍼즐이 뭐 주춧돌에 해당하는 건지 기둥에 해당하는 건지 지붕에 해당하는 건지 이제 그거를 이제 파악을 해야 제대로 된 퍼즐을 정확한 위치에 이제 맞출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 사망을 지금 이 6천 가지고 안 된다 그럼 이걸 좀 보완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증액이나. 네. 근데 이거를 늘릴 때 지금은 이제 원화 1억으로 늘리는 게 아니고 달러로 늘려요. 달러로 10만 불을. 달러로 보험 하시세요? 네. 근데 보장 똑같은데 달러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달러로 받아요? 근데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10년, 20년 후에 1억을 원화 1억을 받을 거냐, 달러 10만 불을 받을 거냐면 원화로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요새 이제 화폐 계획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막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달러로 받는 걸 원하면은 네. 같은 금액이라면 달러 종신이 비싸야겠죠. 뭐 그죠? 다 선호한다고 그러면은. 그런데 이 달러 종신은 오히려 10%가 싸요. 보험료가. 10%가 예. 싸요? 그리고 이건 또 가치가 고정돼 있어요. 음. 그래서 요새 이제 뭐 재테크를 할 때 달러, 엔화, 금 이 세 가지를 뭐 가지라는 그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가져도 가치가 보존이 되고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그 영상이나 그런 강의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중에 뭐 엔화는 감정적으로 동의가 안 돼 사람들이. 좋게는 안 돼. 최대 채권국이고 일본이 망할 염려는 안 돼. 근데 금덩어리는 그거 보관하기도 힘들고 금 뭐 5천 1억짜리 금바를 갖다 금방에 갖다 주면 돈으로 안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달러를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달러로 들면은 보험료도 10%가 싸고 20년 30년 후에 그 가치도 보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10년 후에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에서 요새는 이제 의료 기술이 발달하고 정보가 오픈이 되니까 해외에 가서도 치료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치료를 해외에 가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10만 불 중에 8만 불을 달러로 받으면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왕 할 거면은 원화로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이 다 달러예요. 원화 종신이 아니고 엔화 종신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 엔화가 0.75 예정이율인데 달러는 3%를 쓰거든요. 예정률 1% 차이고 보험료가 20% 차이 나는데 우리나라도 이게 2.5%인데 원화는 달러는 지금 3.1을 쓰니까 한 0.7% 정도가 금리가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10% 이상 저렴합니다. 이제 이게 곧 뭐 이 격차는 좁혀지겠죠. 지금 기준으로 보면 되게 유리하네. 그래서 금융 포트폴리오에서 퍼즐로 봤을 때 네. 원화로만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달러 퍼즐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죠? 뭐 어떤 문제가 생겼다. 뭐 포탄이 하나 떨어졌다 그러면 원화 부동산, 원화 주식 다 떨어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달러를 한 10%에서 20%를 가지고 있는 거는 전체 자산의 안정성을 지키는데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IMF 때 은행에 있었는데 사업을 하던 사람이 너무 사업이 잘 되고 돈도 잘 벌었어. 아들 둘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니까 집하고 차를 사준 거예요. 그런데 IMF가 와서 이제 회사가 문 닫을 그런 지경이 되니까 아들 둘을 불러들였죠. 네. 그런데 미국에서 판 집하고 차 2대 판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이 다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3% 5% 정도를 달러에 투자해 놨던 거죠. 음. 뭐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데 네. 그게 회사를 살린 거죠. 이게 이제 달러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달러는 어차피 그 이 일반 사망이라는 이 주춧돌을 더 튼튼하게 보강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걸 할 때 이제 달러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옵션으로 달러를 선택하면은 되게 유리하다.